당신 주변에 사람이 가득한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요즘 젊은 층 10명 중 6명이 이런 감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짜 연결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미국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고 답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관계 속에 있어도 느껴지는 근본적인 공허함이죠.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파티장 한가운데서도 극심한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개인의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본인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외로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성적이거나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만 외로움을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완전히 반대거든요. 성인의 사회성 수준은 실제 유대감 형성과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매력적이든 평범하든 상관없어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몸에 내장된 생물학적 시스템이거든요. 배고픔이 우리 몸의 생존 신호인 것처럼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픔이 영양 섭취를 독촉한다면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을 요구하는 신호죠. 우리 조상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진화했어요. 무리에서 살아남으려면 협력이 필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 뇌는 타인의 감정을 읽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달했습니다. 과거 인류는 50명에서 150명 정도의 집단에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먹을 것을 구하고 안전한 거처를 만들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이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함께하면 생존이고 혼자면 죽음이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소속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당시 가장 큰 위협은 맹수가 아니라 집단에서 배제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부당하고 소외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도록 설계됐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 고통의 기원입니다. 무리에서 밀려날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조기 경보 장치인 셈이죠. 배제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낀 사람들은 행동을 수정해서 집단에 남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절당하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기에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르네상스 이후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중세의 집단 중심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인의 책임과 선택이 중시됐습니다. 산업혁명은 이 변화를 가속화시켰죠.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들었어요.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핵가족이 보편화됐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이 흐름은 더 빨라졌죠. 지금은 직장, 학업, 연애 때문에 자주 이동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1980년대 중반 미국인들은 평균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빈도도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고요.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 고립 상태에 빠져듭니다.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육아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게 친구 관계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내 안에 엄청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요.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학창시절처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로움이 일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폰과 우주여행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지만 정작 우리 몸과 마음은 5만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만성적 외로움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노화 속도를 높이고 암 발병률을 올리고 치매 위험을 키우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비만보다 2배나 위험하고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 외로움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신체적 통증과 사회적 통증은 뇌에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거든요. 둘 다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이 지속되면 뇌가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주변 모든 상황을 위협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연구에 따르면 외로울 때 사회적 신호에 더 민감해지지만 동시에 그걸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더 신경 쓰게 되는데 정작 그 의미는 잘못 이해하는 거죠. 뇌의 감정 인식 영역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중립적인 표정도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들의 의도를 최악으로 해석하게 되고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당신이 실제보다 훨씬 차갑고 무뚝뚝하고 어색해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 외로움이 당신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악순환에 갇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거든요. 처음 고립감을 느끼면 긴장과 우울이 찾아오고 그러면 부정적인 상호작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과 타인에게 더 비판적이 되고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그럴수록 고립은 심해집니다. 이 사이클은 반복될수록 강화되고 빠져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외로움은 교실 뒤편에 혼자 앉게 만들고 친구 전화를 무시하게 만들고 초대를 계속 거절하게 만들죠. 결국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만든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가 느끼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끝에 가면 우울증이 되고 사람이 그립지만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외로움이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시점에선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이건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 경험입니다. 무시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것에 집중해왔는지 돌아보세요. 부정적인 면만 선택적으로 보진 않았나요? 동료와의 그 대화가 정말 부정적이었나요? 아니면 중립적이었나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죠?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아니면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요? 어쩌면 상대는 당신에게 부정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급한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항상 나쁘게 가정하진 않나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가진 않나요?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진 않았나요? 상처받을까봐 미리 마음의 벽을 쌓진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나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거라고 가정하지 말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행동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고 있나요? 초대받으면 거절할 핑계를 찾고 있다요? 아니면 먼저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나요? 공격받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나요? 정말로 새로운 관계를 원하나요? 아니면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있나요? 물론 모든 사람과 상황은 다르니까 혼자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 볼지 사회적 문제로 볼지는 관점의 차이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요. 인류는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인 연결에 대한 갈증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환경에서 필요한 걸 얻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얻거든요. 이 본질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약간 외로워서 그렇다고 해도 좋고, 그냥 그 사람 생각이 나서라고 해도 됩니다. 한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멀어진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직장 동료와 차 한잔 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두렵거나 귀찮아서 피했던 곳에 가보는 거예요. 동호회나 모임 같은 곳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 보세요.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목표는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워서 서서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